20대 총선을 앞두고 대구문화방송은 영남일보와 공동으로 대구 경북 격전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대구 수성갑 지역을 알아봅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농정 공약을 내놨는데 공천 파동에 밀려 공약마저 부실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월성원전에서 방출되는 삼중수소가 3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경주 시내 주민들의 몸에서도 검출되면서 정밀 역학조사가 시급하지만 한수원이 오는 6월쯤에야 본격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는 6월에 대구에도 지역 스포츠과학센터가 생깁니다. 지역 선수들이 그동안 국가대표 선수에게만 제공되던 스포츠과학의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출근길 맑은 하늘이 드러난 가운데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서 종일 포근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포근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봄꽃이 하나둘 개화하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거리도 확실히 화사해진 느낌이죠. 오늘도 맑고 포근한 하루가 예상돼 한 주의 시작이 한결 가볍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단 주의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다면 바로 큰 일교차와 건조주의보입니다. 현재 기온 대구가 4도, 안동 0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대구와 안동이 19도, 그 밖에 많은 지역에서 17도에서 20도 분포를 보이면서 많게는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또 현재 문경과 상주, 김천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어느덧 3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됐는데요. 이번 주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따뜻한 날들이 많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2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문화방송은 영남일보와 공동으로 대구 경북 지역 격전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방송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여야 두 거물급 정치인의 맞대결을 펼쳐서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대구 수성갑 지역을 알아봅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수성구 갑 주민들에게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두 후보 가운데 누구에게 투표하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새누리당 김문수 후보 38.2%,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 52.7%로 김부겸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14.5%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고 지지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1%였습니다. 연령대별 지지도에서는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김부겸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앞섰고 김문수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강세였습니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김문수 40%, 김부겸 50.8%로 지지도보다는 격차가 조금 줄었지만 역시 김부겸 후보가 높게 나왔습니다. 투표 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반드시 투표할 생각이다 56.6%, 가능하면 투표하겠다 29.4%, 전혀 투표할 생각이 없다 8.9%로 투표하겠다는 의사가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49.8%, 더불어민주당 23.5%, 국민의당 5.22%, 정의당 3.9% 순이었고 지지정당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15.2%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대구문화방송과 영남일보가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대구 수성구 갑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네, 총선이 다가오면서 이제 공약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텐데요. 후보들에 앞서서 각 정당이 농정 공약을 내놨는데 공천 파동에 밀려서 공약마저 부실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각 정당은 홈페이지를 통해 또 기자회견으로 이번 총선 농정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농업재해 보험과 재해 지원 대책 등을 개선하고 농촌 고령자를 위한 공동시설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추후 또 선대위가 발족되면 선대위를 중심으로 해서 또 중요 공약들을 추가로 발표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농어민에게 고품격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교육지원 특별법 제정, 바칙불금을 1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농민들에게
소득과 복지를 높여줌으로써 우리 농업인들의 희망의 불씨를 다시 되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은 공공비축 확대와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을 공약했고, 정의당은 식량자금률 목표치를 법제화하고 무역이득 부담금제로 농업 피해를 보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농업계는 여야가 농정 공약을 뒤늦게 제시하면서도 농업 예산 확충 같은 요구 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농업 예산 자체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들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농업 현실에 맞는 그 다양한 공약들을 내놨어야지 됐는데 그건 미흡했다고. 농어촌 지역구가 대폭 줄어들고 비례공천에서도 농업계 인사는 대부분 배제됐습니다. 정치권의 농업 홀대 논란 속에 농민들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오늘 새벽 경부고속도로에서 화물차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의 여파로 부산 방향 통행이 한때 전면 통제되는 등 혼잡이 빚어졌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5시 2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도동분기점에서 북대구 나들목 사이 금호 2교 부근에서 화물차 3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25톤 화물차에 실려있던 철제 적재물이 도로로 떨어지면서 뒤따르던 1톤 화물차와 25톤 화물차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적재물 일부는 서울 방향 차로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등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여파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1시간여 동안 전면 통제되다가 일부 차로에서 통행이 재개됐고 서울 방향도 한 개 차로의 통행이 한때 막혔습니다. 도로공사와 경찰은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대로 운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오는 6월이면 대구에도 지역 스포츠 과학센터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동안 국가대표 선수에게만 제공되던 스포츠 과학의 도움을 지역의 실업팀과 학생 선수들도 받게 되는 겁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포츠 과학이 우승에 도움을 주는 정도는 대략 5%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100분의 1초, 1000분의 1초로 메달색이 바뀌는 국가대표 선수들은 스포츠 과학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몸 상태를 장기간 추적해 선수들의 체력과 경기력의 상관관계를 찾아내 최적의 조치를 취해줍니다. 지역 실업팀 선수와 학생 선수도 이런 스포츠 과학의 지원을 받아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2016년 지역 스포츠 과학센터 지원 대상으로 대구와 경기도, 전북도 체육회를 선정했습니다. 스포츠 과학센터 유치로 인해 선수들이 과학적 분석 시스템을 통해 경기력 향상과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받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선수들은 과학적 체력 측정을 통한 훈련 개선과 경기 기술 분석 서비스를 받고 집중력을 높이고 긴장감을 완화해주는 과학적인 심리 훈련도 받습니다. 대구의 지역 스포츠 과학센터는 오는 6월부터 운영될 예정인데 정부로부터 10년 동안 4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대구 스포츠과학센터는 석박사급 전문 연구진을 채용해서 우리 지역 선수들의 기초 체력과 전문 체력을 측정하여 전문가가 운동을 처방하고 대구 지역 스포츠과학센터는 지역 실업팀과 초중고 운동부 선수, 협회 등록 선수 등 1000여 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지난해 월성원전에서 방출되는 삼중수소가 3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경주시가지 주민들의 체내에서도 검출되면서 정밀 역학조사가 시급하다는 요구가 있었는데요. 한수원이 학계 자문을 받아 오는 6월쯤부터 본격 조사에 착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도에 김형일 기자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월성원전과 민관이 참여한 삼중수소 평가위원회가 인체에 대한 영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월성원전과 30km나 떨어진 경주 시내권의 검사 대상 주민 18%에서 평균 3.21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됐습니다. 그런데 경주 시내권의 거주 인구만 10만 명이 넘는 현실에서 월성원전의 방사능이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양남면 주민 방사능 조사 결과 70대 노인부터 5살 어린이까지 조사 대상 40명 모두 삼중수소가 검출돼 주민들의 집단 이주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주가 한수원 시대가 개막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한수원에서는 이런 주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되고요. 이번 총선에 출마한 지역의 야권 후보들도 삼중수소 저감시설 추가 설치와 같은 공약을 내걸면서 이 문제가 선거 이슈로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경주시 민간환경감시기구는 이미 지난해 한수원의 정밀 역학조사를 요구했지만 6개월째 계획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전문가 자문을 거치면서 시간이 조금 걸렸을 뿐이라며 오는 6월쯤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서 연구 방안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일정 지체된 것처럼 보이나 금년 6월 말경에는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한수원이 경주 본사 시대를 맞은 만큼 객관적이고 정밀한 조사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길 경주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혹시 농산물 GAP 인증 제도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농산물의 생산부터 포장, 유통 단계까지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인데요. 도입된 지 10년이나 됐지만 유기나 무농약 같은 친환경 인증 제도에 밀려서 그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주군 선남면에서 이명화 씨가 생산하는 이 참외는 지난해 농산물 우수관리, 즉 GAP 인증을 받았습니다. 최근까지 저농약 인증을 받았지만 저농약 제도가 올해부터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쓰지 않는 유기나 화학비료만 기존의 3분의 1 이하를 쓰는 무농약 인증을 받기 힘든 것도 또 다른 이유였습니다. 새롭게 된 GAP 이런 데서 모든 걸 이제 급식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안 했는 사람보다는 했는 사람들이 소득에 대해서 이득이 많죠. GAP 인증은 쉽게 설명하면 식품의 원재료 생산부터 유통까지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식품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 즉 해썹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기존의 친환경 제도는 농약이나 비료를 얼만큼 쓰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GAP 인증은 포장과 유통 단계에서까지 위해 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농민을 상대로 위생 교육을 하고 농가 주변 위해 환경 여부를 점검하며 농산물을 포장한 뒤에도 잔류농약과 중금속을 검사해 깨끗한 농산물이 식탁에 오를 수 있게 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나 됐지만 소비자들이 유기나 무농약 등을 선호하는 탓에 우리나라 GAP 인증 비율은 전체 농가의 4.5%에 불과합니다. 최소 1년 이상 영농일지를 기록을 하셔서 교육 수료증, 토양 검사, 용수 검사 성적서를 가지고 인증기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부는 GAP 인증은 세계적인 추세로 농산물 수출에도 유리하다면서 오는 2025년까지 인증 비율을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영호남 교류를 앞당기기 위한 영호남 교환 뉴스 순서입니다. 굴비 산지로 유명한 전남 영광 칠산바다에 영광대교와 칠산타워가 새로 세워진다고 합니다. 전국적인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영광 백수해안도로에 또 하나의 관광 명소가 생긴 겁니다. 광주문화방송 이계상 기자가 전합니다. 검푸른 칠산 바다에 겹겹이 포개진 섬들 위로 붉은 해가 떠오릅니다. 하늘로 치솟은 두 개의 주탑과 단단히 고정된 케이블들이 웅장함을 더합니다. 백제불교의 첫 도래지 근처에 새로 건설된 영광대교의 주탑 높이는 불교의 108번뇌를 상징하는 108m로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겐 특별한 볼거리입니다. 금왕위까지 이제 연결이 되니까 언제 또 구경하고 전시관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점이 이제 일단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점이 좋아질 것 같아요. 대로가 개통되면서 영광 백수에서 홍릉까지 차로 30여 분 걸리던 길이 2, 3분 이내로 단축됐습니다. 국도 77호선을 이용해서 법성포나 백수해안도를 찾아온 관광객들은
6km 이상을 돌아서 다니지 않고 바다 위를 가로질러서 왕복하게 된 것입니다. 영광 염산면 향화도 항에는 전남에서 가장 높은 111m 높이의 칠산타워가 세워졌습니다. 서해 앞바다의 비경과 낙조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칠산타워와 연계한 우리 관광 벨트 형성되면서 또한 영광대교만큼 우리 그 새로운 랜드마크가 형성됨으로써 지역 관광 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4년 후에 무한 해제면을 잇는 칠산대교까지 준공되면 칠산타워에서 영광대교를 잇는 해안도로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명품 노을 관광지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최근 가장 뜨거웠던 한 뉴스 가운데 하나가 인공지능 알파고와 프로기사 이세돌의 바둑 대결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프로기사들이 인공지능이 인간 고수를 이긴다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이세돌의 승리를 점쳤지만 결과는 4대1, 인공지능 알파고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이번 대국이 충격으로 다가온 것은 인공지능이 미래가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현실로 다가왔다는 사실을 TV를 통해 생생하게 목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슈앤피플 오늘은 경북대 전자공학부 이민호 교수를 만나 인공지능과 우리의 미래에 관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국의 그 결과를 두고 충격, 또 일부 언론에서는 심지어 혁명이라는 개념까지 부여하게 되는데요. 전문가로서 보고 들은 느낌은 일반인들과는 좀 사뭇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인공지능 연구가 단순히 이제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사람이 잘하고 있는 어떤 인식 분야의 여러 가지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해왔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딥러닝이라는 게 최근에 소개가 되면서 영상이나 음성을 인식하는 문제에서는 이미 사람의 수준을 넘어선 게 사실 이제 굉장히 놀라움을 주고 있었고요. 최근에는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제 사람 수준의 어떤 인지 수준까지 도전을 하고 있는 형태에 와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구글의 알파고도 어떻게 보면 사람의 어떤 인지 중에서 아주 복잡한 경우에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찾는 그런 인공지능의 능력을 보여준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이 다음에 사실 구글에서 계획하고 있는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에서 대국은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좀 더 복잡한 의사결정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그 플래닝이라든지 또는 그 전략 게임까지 인공지능이 뭔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을 지켜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는 현실이구나라는 게 일반인들한테 이제 충격으로 와닿은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앞으로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 아주 큰 생활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순 노무적인 어떤 일들은 인공지능이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의약품 안에 있는 성분에 대한 분석까지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감당을 함으로써 어떤 게 실제 내가 필요한 의약품인지 최적의 조합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창조적 활동, 예를 들어서 예술, 문화 관련되는,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시를 창작한다든지 하는 데까지도, 작곡을 한다든지 하는 데까지도 인공지능이 아마 영역이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이죠, 이번 그 대국을 지켜보면서 이게 이제 알파고가 그 인간이 미리 입력해 놓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입력된 정보를 응용하는 단계까지 진화를 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뭔가를 배우고 또 생각하고 진화하는 수준까지는 아직 아니고요. 현재 학계에서 그런 연구를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뭐 몇몇 영화에서도 좀 등장을 했습니다만 인간을 지배하는 혹시 그런 영역으로 악용될 여지는 없는지, 그런 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핵 개발 관련해서도 핵을 좋은 의미로 사용을 하면 우리가 에너지원을 쓸 수 있지만 나쁘게 사용하면 핵무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도
결국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 의도를 갖고 문제를 푸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의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주 먼 미래에는 인공지능 자기 스스로 뭔가를 만들고 스스로 진화한다든지 스스로 사고한다든지 하는 게 등장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건 아주 너무나 먼 미래 이야기,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한다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현실에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좀 더 많은 투자와 젊은 어떤 인재들의 어떤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수님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은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느닷없이 등장한 탓인지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던진 쇼크는 매우 컸습니다. 이번 주에 이어 다음 주에도 인공지능과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앤피플이었습니다. 대구시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원을 새로 뽑는 중소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연구개발 인력과 경영 분야 석박사급 인력을 뽑는 기업에는 계약 연봉의 30%를 연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제조업의 경우 임금의 75%를 연 최대 1,08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참여 기업을 다음 달 15일까지 모집합니다. 대구시가 다음 달부터 하천과 습지 등에 대량으로 서식하는 블루길과 베스,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퇴치 활동을 펼칩니다. 달성 습지와 안심 습지, 동화천 등의 분포에 주변 식물들을 고사시키는 가시박은 4월에서 5월, 6월에서 9월에 지속적으로 제거합니다. 또 퇴치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는 뉴트리아는 마리당 2만 원, 가시박 제거는 하루에 2만 원 등의 보상금을 지급해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서식하는 흰줄 순모기에서도 감염 발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옴에 따라 방역 소독 활동을 강화합니다. 흰줄 순모기는 봄에 알에서 깨어나 5월부터 성충 모기가 돼 늦가을까지 활동하며 7월에서 9월까지 높은 발생률을 보여 해빙기 조기 방역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세계시군 25개 보건소 방역 기동반과 방역 장비를 동원해 7천여 곳의 방역 취약지를 중심으로 다중 이용시설, 집단 가축시설, 쓰레기 매립장과 배출구 등 주요 방역 소독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방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구 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이 광역 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은 산업단지 안에 생기는 폐기물과 폐에너지를 재활용해 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것으로 대구에서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30개 과제를 시도해 이 가운데 20개 사업이 사업화에 성공했습니다. 성공한 사업들의 성과를 보면 연간 65억 원의 비용 절감을 가져왔으며 387억 원의 신규 매출, 4만 8천 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80여 명의 고용 창출을 이뤘습니다. 봄꽃이 하나둘 개화하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거리가 확실히 화사해진 느낌이죠. 오늘도 맑고 포근한 하루가 예상돼 한 주의 시작이 한결 활기차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단 주의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다면 바로 큰 일교차와 또 건조주의보입니다. 현재 기온 대구가 4도, 안동 0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대구와 안동이 19도, 그 밖의 지역도 17도에서 20도 분포를 보이면서 일교차가 많게는 20도가량 벌어지겠습니다. 또 현재 경북 문경과 상주, 김천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환절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종일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청도의 아침 기온 영하 1도로 출발해 낮에는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 영하 4도에서 영상 4도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19도 안팎 예상됩니다.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의 봉하의 기온은 영하 4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 17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울진의 낮 기온 17도, 포항 19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서 따뜻한 날들이 많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